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AI 산업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략 그리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1시간 1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AI 3강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블랙락, 오픈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에이펙을 계기로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아태 지역 AI 허브 국가로의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UAE와의 AI, 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을 통하여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해외 시장으로 펼쳐나가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타게이트, 비전펀드 등 세계적인 투자자이면서 전략가인 손정희 회장과의 면담은 대통령의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첫눈이 온 후 손 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대한민국은 변혁기마다 손 회장께 큰 영감을 받았는데 오늘도 새로운 통찰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첫째, 둘째, 셋째도 AI라고 조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는 첫째, 둘째, 셋째도 ASI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조언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SI는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초인공지능이고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ASI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손 회장은 ASI 구현을 위해서는 4가지 자원, 즉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ASI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센터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확보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순위인데 ASI가 진행될수록 반도체의 중요성과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은 투자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분야이며 AI 교육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특히 두 분은 AI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AI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역량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제3세계 개도국 국민들의 AI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접견에 함께한 르네 하스가 대표로 있는 ARM은 세계 최대 칩리스 기업으로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과 생태계를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의 반도체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워킹 그룹을 형성하여 가칭 ARM스쿨 설립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ARM스쿨은 ARM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서 동기관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설계 인력을 약 1,400여 명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적인 후보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암과 한국 스타트업 개발자들 간 더 많은 협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논의가 AI 협력을 넘어 AI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AI를 통해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한일, 한미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와 손 회장께서 가교 역할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ARM은 반도체에서 대규모 인프라까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AI,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두 기업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제가 이 면담이 오래되고 올해 12시 금방까지 가고 오래 지속되고 저희가 이 정리를 충분히 못해서 비공개 면담 시간에 두 분이 나누신 대화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을 몇 가지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략히 요약이 돼 있지만 이 AI 이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이 분야 현명한 전략으로 이 분야를 리드하고 계셔서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분의 인식이 상당 많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ASI의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분이 이제 되게 간결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칩스 분야, 반도체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를 이제 그 핵심 설계 능력과 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칩스 이 생태계를 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반도체가 새로운 총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강한 분야는 당연히 메모리 칩스, GPU 이 생태계 내 한국의 가장 강력한 그 한국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이런 강력한 그 경쟁력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메모리 얼라이언스가 더 강화되는 것이 한국이 국익을 한국이 미국에서도 리스펙트 존경도 받고 한국의 어떤 뭐라 볼까요? 레버리지가 더 강해지는 길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더 강력한 메모리 얼라이언스를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존경받고 강력한 동맹 관계가 될 것이다. 메모리 칩스가 더 강화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한국의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에너지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약점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이 데이터 센터를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규모가 자기가 보기에는 손 회장이 보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다. 뭐 여러분께서 지금 크리스탈랜드 데이터 센터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뭐 몇백 기가 이런 게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국이 가진 어떤 AI 국가로서의 잠재력 이런 비전에 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작다. 그리고 더 커져야 될 텐데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접견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분 대화가 매우 아주 두 분 다 되게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아마 손정희 회장은 접견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기회 되는 대로 아마 두 분이 가끔씩 만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전문적인 분야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우리 수석님, 우리 비서관님 계시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모두 발언 공개됐을 때 통님께서 AI 버블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ASI 등 말씀해 주셨지만 또 좀 버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 시점에서 답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어쨌든 소프트뱅크는 일본 회사다 보니까 한일협력 간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 부족을 타개할 만한 좀 그런 방안에 대한 또 서제스천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세 가지나 하셨어요. 그 첫 번째 그 공개 세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살짝 그 통역이 그걸 제대로 잘 저는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역 그러니까 그 lost in translation이에요. 그 통역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이 사실 제대로 그 손 회장님이 캐치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입력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따로 하시지 않았는데 그분이 최근에 한두 군데서 말씀하신 게 있죠. 최근 버블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마 그 질문이 제대로 전달이 됐더라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따로 거기에 대한 그건 놓쳐졌어요. 질문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떤 뭐 일본 회사다 이런 관점에서 뭐 말씀드린 건 없고요. 그냥 손 회장 입장에서는 일본, 한국 상당히 뭐 유사하게 한 묶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뭐 한국도 일본도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지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정도 일본이 묶여 나왔고 뭐 특별하게 또 도드라지게 뭐 일반론적으로 그런 정도 말씀하셨고요. 에너지 분야는 마지막 그 대화 마지막 부분이 에너지에 집중됐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여러 구상들 이런 것도 했지만 그건 뭐 초기 단계고 뭐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한 본인도 좀 더 구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뭐 따로 저희가 또 보고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실장님 MBC 홍신영입니다. 그 아까 교육 강화 위해서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니까 대략의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설계 인력을 1,400명을 그럼 대학원생으로 광주 과기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육성을 하신다는 건지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투자나 지원의 역할을 좀 어떻게 나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우리 하정우 수석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광주 과기원이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뭐 12월 내에 이제 반도체 전략 회의를 지금 그 일정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일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12월 구체적인 날짜는 저희가 확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더 키우기 위한 그런 여러 비전들을 말씀드릴 거고 남부 반도체 벨트 이런 구상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큰 흐름 내에서 우리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이 적합한 후보로 지금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도 상당한 많은 그 어떤 그 R&D 예산이나 교육 예산을 투입할 거고요. 이제 암은 뭐 세계 최고의 IP를 가지고 있죠. IP와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IP를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문 인력도 제공해 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석박사 한 400명, 학부 재직자라는 거는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여기는 최고 첨단의 설계 능력을 가진 회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고급 프로그램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학사 재직자 1,000명 정도를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나라가 실제 NPU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이 사실 이 ARM의 반도체 설계 IP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쓰고 있죠. 실제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암스쿨 개설을 통해서 반도체 설계 능력, 고급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함께 양성을 할 텐데 여기에 필요한 교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지스트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게 되면요. 국내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많은 MPU라든가 AI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현직자 교육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Arm이 어떤 AI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하죠. 이런 반도체들 혹은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의 핵심 설계에 대한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경쟁력이 높고 나머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협력이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역량과 경쟁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뒤에 못했는데 저 아까 먼저 하시고 우리 하시죠. 아까 뒤에 손 들으셨는데 답변하셔 떠나셨어요. 그럼 여기 네, 실장님 뉴스원의 한재중 기자인데요. 오늘 그 대통령께서 그 손정희 회장과 많은 그 AI 관련 얘기 나누셨는데 혹시 뭐 소프트뱅크나 암의 국내 투자도 좀 논의가 오간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손정희 회장이 그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에너지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 투자하는 여기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사실 우리가 손정희 회장이 이제 접견을 희망했을 때 접견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책실 그다음에 부처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노력은 암 스쿨, 암 R&D 같이 구체적인 그 우리나라의 아까 말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스쿨을 한국에 이렇게 유치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번에 이제 MOU로 된 거고요. 지난번에도 보시면 오픈 AI도 뭐 나중에는 뭐 90만 장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처음에 오픈 AI 면담을 서로 추진할 때는 데이터 센터 오픈 AI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만드는 거 그게 우리로서는 실현시키는 게 1차 목표였고 엔비디아도 26만 장이 이제 아주 큰 성과지만 구체적으로는 또 현대차와 30억 불짜리 조인트 벤처 만드는 거 그것도 아주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탑 기업들이 한국과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자회사를 만들고 그 앞선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걸 우리는 정책적으로 큰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MOU가 그 체결이 돼서 목표가 1차 목표가 우리가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두 번째 에너지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논의 이분 굉장히 큰 비전이나 이런 쪽에 강하시고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런 큰 틀에서 빅픽처라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본인은 지금 전체 이 글로벌로 미국 뭐 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이런 데까지 다 연결해서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협력하는 회사들 뭐 이렇게 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그 말씀을 하시진 않고 왜 에너지가 이 ASI나 기술의 이런 어떤 그 성숙도나 이런 거는 다 지금 그런 걸 구현시킬 수 있는데 왜 결정적인 이분이 두 가지 그 뭐라고 그러죠? 병목이라고 그러죠? 장애 요인을 메모리 칩. 그건 이제 지난번에 샘 엘트만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싱귤레리티스 메모리란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메모리 칩하고 근데 메모리 칩은 그래도 찍어낼 수는 있는데 KPX를 막 더하고 그래서 찍어낼 수라도 있는데 에너지는 사실은 더 기묘한 자원이다. 그런 이 AI 혁명, 이분은 ASI가 내년에는 깜짝 놀랄 만한 또 그런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정도의 이 성과를 보여준다고 이제 확신하고 계시던데 그런 미래 더 AI 혁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들은 충분한데 에너지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그런 그 혁명의 부족한 그 약점이니까 그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렇게 구상들이 좀 있는데 그건 본인도 초기 단계라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다시 또 그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 뒤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입니다. 그 10월에 그 올트먼 대표가 왔을 때 이제 대규모 AI 설비 투자 이런 거 하려면은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금산 분리가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보도도 되고 이랬는데요. 그 이후에 좀 진전이 있는지 뭐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관계장관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요. 거의 그 산업부처 그다음에 경쟁당국 이런 쪽하고 각각 이제 입장이 있으니까 심층적인 논의를 많이 했고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금산분리라는 뭐 일반론적인 그런 완화하고 그런 차원 아니었죠. 대통령이 명확하게 독점의 폐해가 없어야 되고 그 해당 분야에 지금 사실 금산분리라는 그런 그냥 일반론적인 담론보다 첨단 산업,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아마 금산분리라는 그런 그 규제에 크게 그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크게 안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논의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 분만 더 하고 가야겠는데.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실장님 그 에너지 규모를 좀 훨씬 더 키우려면 이제 결국은 좀 소형 원자로 필요성도 좀 제기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그래도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최근에 그 저희 한일 대미 투자 펀드를 좀 원전에 좀 건설하는데 투입하겠다 이렇게 좀 자기 백악관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저희와 좀 조율된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나 이런 당 차원에서는 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한 에너지라는 그 맥락, 뭐 오늘 뭐 SMR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러트닉 장관이 지금 그 보도한 내용 그런 내용은 한미 그 MOU 안에 보면 에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6대 중점 투자 분야 안에 조선부터 해서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6대 우리 대미 전략 투자 펀드의 중점적인 분야로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원자력도 우리가 그 당시에도 잠재적인 분야로 우리가 논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틀 안에 지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가 만약에 한미 대미 투자 전략 투자 펀드의 중요한 그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럼 한국으로서는 좋죠. 왜 그러냐면은 실체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실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용도 그 뭐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몇십 년간 운영하면서 돈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EPC나 이런 데 강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구체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일 가능성이 많고 원자력 분야는 그리고 그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원자력 분야가 첫 번째 사업 분야로 중점적인 사업 분야로 미국에 제한되고 논의가 나왔다는 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말하면 6대 분야 안에 있는 이야기고 그 첫 번째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잠재적으로 대미 투자 펀드가 이제 법이 물론 이제 국회에 통과돼야 되겠죠. 법이 통과된 이후에 뭐 위원회가 서로 설치되고 파이프라인에 원자력 발전 분야가 첫 번째로 뭐 올라와서 논의되는 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원자력 분야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기존 원전을 이렇게 지금 사용에 문제가 없는 분야는 다시 활용하기로 한 거는 결정이 지난번 이루어졌고요. 이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기후에너지 장관님이 지금 공론화 하시겠다고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더불어 우리 여당 내 여러 이제 기후 특위나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정책실은 그 기후에너지부하고
이 문제에 아주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하시고 그냥 두 분 이제 새로 하시고 하시고 각각 하시고 이슬기 그냥 마지막 하시고 두 분 하시고 이제 끝. 예.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시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우현승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손정희 회장이 먼저 면담을 희망했다고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면담 늘 손정희 회장님이 역대 대통령님들 만났는데 이번 면담에 어떤 성사 계기나 과정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마 지금 보시면 샘 엘트만, 네, 사실 제일 처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행사라면 AWS 행사가 있어요. 울산 굉장히 큰 아주 큰 그 데이터 센터 행사가 AWS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있고, 오픈 AI 그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 근데 둘 다 이 그 손정희 회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그 일하는 파트너들이에요. 오픈 AI 그다음에 그 젠슨 왕. 그래서 본인 뭐 자주 만나실 거고 서로 간에. 그래서 에이펙 때 젠슨 왕 그 대표가 오시니까 그때 같이 오시나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서로 간에 이제 일정이 그때 뭐 젠슨 왕 대표 왔을 때 그 행사가 굉장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아마 그때 같이 묻혀 사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본인도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런 그 GPU나 이런 거 말고 이 오늘 논의한 내용 보면 되게 넓은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손정희 회장 일정이나 우리 대통령 일정에 맞은 시기에 별도로 본인이 접견을 하고 싶다는 그 요청을 보냈고, 우리는 그 아까 일련의 과정에서 이 손정희 회장의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넓은 분야에 걸쳐 있고, 그 포트폴리오가 한국 그 반도체 산업이나 우리 제조업 그 기업들하고도 아주 그 시너지가 많이 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근 그 글로벌 AI나 이런 반도체나 여러 에너지나 이런 담론에서 중요한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또 담론을 많이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두루두루 만나는 것이 우리 국익이나 우리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기자님. 실장님, 저 마지막으로 다른 분야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국가 데이터처랑 한은에서 가계금융보치 조사 결과, 가금보. 그래서 핵심이 이제 상위 10% 순자산 더 늘고 하위 10%는 더 가난해졌다는 거여서 이게 부동산 가격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그래서 의미가 더 큰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수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실장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고 저로서도 우울하고 그런 통계였고요. 물론 이제 25년 이제 상반기 기준이니까 이재명 정부와는 관계 없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저는 가금복을 이제 그 과거 금융위 시절부터 부채를 보기 때문에 가금복의 부채 사이드를 보면서 항상 특히 1분위, 2분위를 많이 봤죠. 1분위, 2분위 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1분위, 2분위는 아시는 대로 서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1, 2분위를. 1분위, 2분위는 경계가 뭐 워낙 그 정확히 이렇게 잘 그 이렇게 면담 같은 게 안 돼서, 그래서 저는 항상 1, 2분위를 묶어서 봤는데, 그 이번에는 가장 저를 우울하게 한 통계였고요. 그동안에 제가 한 10년, 15년 하니까 가금복이란 뭐 그 전부터 이런 비슷한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재명 정부의 실적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분야를 다뤄왔던 사람으로서는 매우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아주 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전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분배가 최악으로 지금 악화된 거니까. 그래서 그전 트렌드가 대부분 뒷걸음질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제 자신은 무척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과제로 다 모든 과제가 우리한테 떨어진 거죠. 이 수치를 다시 그러면 이전 시기에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 트렌드로 복귀시키는 게 매우 어렵겠죠. 3년 사이에 완전히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충격이고 우울한 통계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정책실에 다 이렇게 제가 기재부가 중심이 되고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노동부 다 모여서 각기 이번 가금복을 각기 좀 힘층적으로 분석해서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뭘 해가야 되느냐 이거를 원래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힘겹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그 궤도로 다시 돌려놓으려면 매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경제 성장률하고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말씀드리고요. 질문해 주셨는데 뭐 제가 좀 비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는 앞으로 정책실과 부처의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뭐 생각들을 많이 정리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훨씬 더 수치들이 나빠서 저도 좀 정신을 좀 번쩍 차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